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앉았어요. 머리도 잘랐고 그 사이에 그죠? 그 전에 이제 머리 항상 묶은 거. 이게 사실은 제 머리인데, 아, 5년 동안 제가 책을 쓰면서 들어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미용실을 안 가고 머리를 묶기 시작해서 지금 요번에 한번 잘랐더니 머리가 완전히 곱슬머리가 된 것 같이 그래요. 근데 아무튼 너무 오랜만이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제 주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첫 번째 책이, 마지막이 이제 정말로 마지막 교정이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마지막 엊그제 딱 하루 준다고 빨리 훑어보고 다시 오케이를 하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책을 10일, 24일까지 제가 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책은 그전에도 제가 아마 설명을 했을 거,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children, 그 다음에 teaching, teachers, 그 다음에 이제 home이에요. 그 삼위일체죠. 교육의 삼위일체. 아이와 선생님과 어른. 근데 제가 요즘 이 바쁜 와중에 근데 대학에서 이제 티칭 대신에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랜트를 제가 작년에 받아서 이제 작년 가을 학기하고 이번 지금 겨울 학기 여기서 이제 봄 학기죠. 봄 학기 하고를 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써가면서도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학습의 그 연구의 제목이 이 제가 포텐셜 인텔리전스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장애 그 진단을 받은 아이들 특히나 이제 마일드 디서빌리티를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다운 신드롬입니다.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하는 아이들 말고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별로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지 않고 키웠는데, 아니면 아이가 언어가 좀 늦어가지고 언어가 좀 늦구나 하고 부모님이 키웠는데 나중에 가서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나중이 뭐 이제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타들러 2살 안팎이잖아요. 보통 한 18개월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 입이 트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그런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제 첫 번째 아이를 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보여주는 그 모습에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야 이제 아이의 인성이 나오고, 이 아이가 밝은 아이인지 아니면 조용한 아이인지 까부는 아이인지 모든 아이의 이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아이가 입이 트여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언어가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언어 때문에 지금 그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얼리 인터벤션 프로그램 안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스쿨 아이들, 요렇게 이제 유치원 아이들,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스페셜 에듀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언어거든요. 아이들이 언어가 이제 늦대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저는 그 많은 아이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얘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얘가 이런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아이들 말고, 부모님도 아이가 이제 말을 할 때 요 2살, 3살, 요럴 때까지도 부모님이 아무 의심 안 하고 아이하고 잘 지내고, 그죠? 심지어는 자폐성 장애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3살을 넘어가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이 언어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그래서 그 제 연구가 이제 저는 많은 아이들, 특히나 이제 이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는 이제 좀 다른데, 미국에서 저는 교육 방식이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일 다른 게 선생님들의 그 태도예요. 선생님들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도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힘듦을 많이 호소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선생님들은 스킬은 있는데 엠파티, 그죠? 사람의 마음 읽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좀 다르고, 미국 선생님들은 또 엠파티는 굉장히 큰데, 마음은 굉장히 큰데, 너무나 따뜻한 마음은 큰데, 이제 스킬이 좀 부족하고, 아무튼 이런 그런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between crack이라 그러거든요. between cracks. 그러면 그 crack이 뭐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릇에도 무슨 금이 이렇게 조금 가면 어때요? 조금 있으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결국에는 이게 쪼개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between crack이라 그러는 그 말이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 between crack에는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특히나 미국의 이제 교육에서 미국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교육에서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결국은 그래서 책까지 쓰게 됐지만은 이 태어날 때의 장애가 없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장애 진단을 받는 아이들, 특히나 학습 장애 아들, 그다음에 경도, 지적 장애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연 얘네들이 가지고 태어난 장애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애일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른에 대해서 만들어진 장애라는 건 뭐예요? 어른의 이제 능력의 부족인데 그 능력의 부족이 어른이 인식을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데 이제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인식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어, 제가 본 많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 자신의 이제 그런 철학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그죠? 근데 또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스킬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선생님. 근데 많은 경우가 어때요? 선생님들이 자기가 스킬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스쿨을 가서 제가 요즘 이제 꼬맹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그동안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뭐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뭐 그렇게 왔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인데 한국 아이들보다는 이제 미국 아이들을 그러는 경우 이제 몇 명 아이들은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제가 아이들 이제 뭐 특히나 자폐성 장애는 치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치료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제 교육적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4살짜리 미국 아이 꼬맹이를 만났어요. 이 연구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 제가 처음에 녹음했던 영상에 그 긴 스토리를 제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제가 마음이 변해서 그거를 혹시 이렇게 오픈을 하더라도 듣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 꼬맹이를 만나서 제가 어 1월 유치원이 1월 6일인가 오픈한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걔를 만나면서 1대1로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일단 자폐성 장애고 그다음에 언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미국 백인 아이인데 그 4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하고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 뭐죠? 컨센트 폼을 부모님이 내 아이 같이 일하세요. 연구 대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가을에 늦은 가을에 그 저희 대학 부속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봤었어요. 교실에 가가지고 봤는데 이제 요 반은 그랜트에 의해서 운영되는 반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그랜트.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치원비를 안 내요. 미국이 좀 유치원비가 비싸거든요. 근데 유치원비를 안 내고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소득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소득이 작지 않더라. 한국의 중하층, 중층 정도 되는 소득인데도 이게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인데 다른 반보다 요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요, 좀.
이제 두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을 데리고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하다가 또 이렇게 서클 타임 같은 거 할 땐 또 나눠서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반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봤어요. 그 반에 특히나 이렇게 IEP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4살 반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요 녀석이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보고서는 왔었는데 거의 한 2달 정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늦게 오는 거예요. 얘가 늦게 오는데, 무슨 뭐를 하고 이제 늦게 온다고 들었나? 아무튼, 다른 아이들이 이미 다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 얘가 한 10시쯤인가 이렇게 오면은, 아이는 너무 작은데, 아이는 너무 작은데, 아빠는, 이제 백인 아빠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렇게 등치도 약간 있어가지고 머스큘러 해가지고 살이 찐 게 아니라 키도 크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이제 아빠에 비해서 너무 작죠. 작은데 아빠를 못 가게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이모셔널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감정을 아이가 추스리지를 못하고 아빠랑 헤어지는 걸 너무너무 힘들게 아빠가 아주 애를 먹어요. 그 화요일 날 제가 가는 날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바이바이 하고선 차 하고선 딱 돌아서면 또 아빠한테 응 하면서 또 쫓아가고 응 하면서 또 쫓아가고 그러고 이제 뭐 선생님하고 이렇게 썰그 타임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쭉 앉아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앉아 있는데 얘는 그냥 혼자서 따로 놀죠. 누워가지고 막 그냥 혼자서 비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사회 이 안에 이 유치원 반 안에 커뮤니티와 상관없이 아이가 행동을 했어요.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아이하고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어린 아이고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가 있다 그러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어른들도 긴장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긴장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첫 만남, 처음에 그 첫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첫 만남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어, 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이 첫 만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아이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하고 지금 4개월째 이제 접어드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정말 장애는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장애가 아니라 뒤늦게 이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은 이 아이들의 이 장애는 결국에는 어른들의 실패일까? 아니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왜 잠재력 뭐 이런 것처럼 내면에 있었는데, 어, 자라면서 부모하고 이제 이 아이도 4년을 살았잖아요. 4년의 인생을 사는 이 인생 동안 이 아이가, 뭔가, 어, 달랐을까? 근데 이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교육을 받은 분이고 엄마 같은 경우는 소셜 워커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미국의 소셜 워커들도 학교에 새로운 또 프로페셔널로 투입이 돼서 지금 이제 학교마다 소셜 워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아직 뭐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 아빠도 젊겠죠. 근데 요 아이하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뭐 당연히 앉아 있기도 힘들고 뭐 다 힘들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제 손잡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해서 지금은 요 3개월 사이에 아이가 30분, 40분 동안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테이블에. 이렇게 그전에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또 돌아다녔다가 이러던 그거를 서서히 이제 아이를 쉐이핑을 영어로 하면 쉐이핑 그러니까 습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앉아 있어요. 지금은 앉아 있고 이제 막 주리를 틀고 아이가 하면서도 그렇게 해도 의자 끝에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엉덩이는 요만큼이면 의자 끝에 이렇게 걸치고 있어도 의자를 떠나진 않아요. 이게 비비 틀어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러다 너 떨어진다 똑바로 앉아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절반 정도 와서 앉아 있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게 한 번도 4년 동안 아마 집에서도
부모님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동안에는 앉아 있어. 이런 거를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그런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동안에 또는 앉아 있어야 돼. 그럼 아이들은 보통 어른들보다 일찍 먹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자유를 주다가 서서히 해서 온 가족이 마지막 사람이 수저를 놓을 때까지는 다 앉아 있기.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아이는 먹고 나면은 어때요? 저기 뭐 후식 비슷한 걸 이렇게 아이한테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앉아있기 훈련을 이렇게 좀 하고 나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쉬워요. 쉬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아이들은 만일에 얘도 이제 저하고 만나서 그 앉아있기가 안 됐으면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으면 더 힘들었겠죠. 힘들고 이 아이는 아마 장애가 점점 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여기 봐 그랬을 때 딱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룹 집중이 되는 요 되지 않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딱 벌써 눈에 띄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엄마하고 어저께 이메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폐성 장애를 받게 됐냐면 유치원에서 작년에 아이가 아무래도 자폐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번 평가를 받아봐라 이래서 그래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앉아서 이제 아이가 앉아서 저하고 그야말로 티카타카처럼 아이가 잘해요. 지금 잘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아이보다 저는 이 아이가 기프티드 차일드인 거예요. 영재아이인 거예요. 일단은 버케브러리 스킬이, 그러니까 버케브러리라고 하죠. 어휘력이 이 4살짜리 아이의 어휘력이 이상인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얘는 이거를 한 번도 어느 어른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어른도 얘를 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야 뭐 클래스룸 비헤비어 매니지먼트 책을 쓸 정도로 이제 인간 이게 행동에 대한 거를 많이 제가 연구를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티처들한테 어떻게 이제 교실 운영을 하고 학교 안에서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다루고 이런 거를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일반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 스킬풀 하겠죠. 그러니까 요 아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윽박질러서 앉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관화를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습관화인 거예요. 수저질 하나도 다 습관화잖아요. 아이들이 수저를 이렇게 잡고 밥을 먹는데 이거를 어느 어른이 교정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자꾸 이제 하고 또 젓가락질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뭐 이런 분들이 젓가락질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젓가락질 잘못하면은 막 혼을 내고 이랬었거든요. 어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도 이제 어른들이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이제 특히나 이렇게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 이런 데에서는 아이들 교정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가 다 자기가 알아서 eventually 자기가 알아서 찾아갈 거다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디렉트 인스트럭션인데 미국의 전반적인 이제 문화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막 디렉트 인스트럭션을 하고 이제 한국은 거의 다가 디렉트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마 유치원은 조금 많이 바뀌고 구조주의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차일드 센터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이 기본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가 무슨 잘못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교정을 해요. 근데 미국에선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찾아서 자기 스스로가 고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참을성.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아이가 앉아서 저하고 제가 학습하는 그 30분, 40분 동안에 아이가 집중을 하고 하니까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어떤 지적 즐거움을 한 번도 맛을 못 받은 것 같아. 못 봤을 거예요. 워낙 어렸기 때문에. 아이가 저와 하면서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근데 그 즐거워하는 모습은 내가 이 아이하고 놀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뭘로 놀아요? 이 아이한테 티칭 앤 러닝으로 놀잖아요, 이 아이하고. 3, 40분 동안에 선생님과 아이로서
왜냐면 뭐예요?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그런 지적 즐거움을 보게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이, 특히나 자폐성 장애라고 진단까지 받은 이 아이를 제가 이 아이가 자폐성 장애가 있냐 없냐 제 눈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교사의 눈으로 선생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그 전에 행동이 이 아이를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하게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뭘 해도 반응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어때요? 특히나 리셉티브 랭귀지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말을 하는데 아이가 반응을 안 하면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선생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가 반응이 없으면. 그게 언어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가 아이들이 뭐예요? 이런 행동. 이게 꼭 뭐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은 행동도 있지만 아이가 타고난 그런 인성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테스트를 할 때 아이가 보여주질 않으면 어른은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 뭐를 디렉션을 줬는데 아이가 하지를 않고 아이가 반응이 없고 선생님을 안 쳐다보고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아, 얘가 이 프로세싱이 안 되는구나. 뇌에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꼬맹이들은 특히나 더 이제 진단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스트루먼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일단은 자기가 행동이 이제 컨트롤이 되고 저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선생님과 아이의 입장 정리를 끝내고 제가 말을 하면 아이가 듣고 얘기하는데 아이의 그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근데 그걸 뭐 제가 가르쳐서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겠어요? 아이가 그동안에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아이가 쌓아나왔던 어휘력을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어휘력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잘 배우고, 근데 이제 한 번도 이 아이한테, 4살짜리 아이한테 누구 하나가 연필 하나를 아이한테 쥐어가지고, 요 아이에게 연필은 요렇게 잡는 거야, 요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걸 한 번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4살 반에 가서 제가 관찰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크레용을 이렇게 잡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패턴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기를 하면 뭐 없죠. 막 아이들이 그냥 엉망이죠. 이렇게 칠하는데 어느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정을 안 시켜요. 안 시키고 우리가 크레용은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러면은 그려보자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크레용을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비주얼 퍼셉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안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원을 그려놨다. 그러면 어때요? 이 원 안과 원 바뀐 거예요. 안과 바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원을 칠해. 그러면 아이가 눈으로 그 원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주얼 퍼셉션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이 자기가 눈이 보이는 대로 손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막 축구까지 하면 이제 뭐 아이 핸드 뭐 풋 코디네이션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눈과 손이 모로 스킬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센서리 모로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이제 안 배운 거죠. 자연스럽게 아이가 디벨롭이 되기를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데 특히나 그렇게 장애아이로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일찍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왜? 다른 아이들은 만 5살에 학교를 가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한다면 이 아이들은 한 3살이나 4살부터 일찍, 그러니까 먼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다 라인에 애들을 세워놨는데 이 아이들은 먼저 달리게 하는 거야. 한 5분 정도.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은 막 달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늦겠죠. 나중에 가면 이제 그 꼬리 라인에 가면 그건 이제 저의 철학인 거예요. 이 교육에 대한, 특히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저의 철학인데,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면 3개월에 이만큼을 보여주는 이 아이. 한 번도 이제 손에 이걸 잡고 그 누구가 단 한 번을 이 아이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걸 저한테 배워서 연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점과 점을 이어가는 그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의 이제 욕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이 나와요. 원래 이제 ASD 그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약간 그 OCD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OCD 그 경향이 있는 거, 완벽한. 그막 아이가 이제 집중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막 I don't think I can do it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자괴하는 그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말로 이 꼬맹이가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지켜보고 자기가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한쪽을 하고 자기가 이제 아이가 한쪽을 하는데 선생님만큼 안 된다고 자기는 뭐 절대 할 수가 없다. 나는 뭐 할 수가 막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가 그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아이가 그 3개월 동안 저를 만나서 요런 일을 하면서 이 뭐를 배워가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self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을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인간으로서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 우리 아이하고도 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인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이모션이라고 그랬어요. 이모션은 나이가 60이 되고 저같이 나이가 많아도 이거를 내가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실망하고 지금도 막 누가 그 억울하게 저를 뭐 이렇게 했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삭히는데 근데 옛날이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이랬던 것을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근데 이 꼬맹이가 처음에 자기가 한 번도 다른 선생님하고 그런 걸 안 해봤다가 저하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스킬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막 욕심이 나오고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아이가 조금씩 해서 저쪽 구석에 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뭐 땡깡을 부린다 이러면 그걸 제가 가만히 땡깡 부리도록 놔비두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번 해서 약간 머리를 써서 이 아이가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이제 유도를 해서 아이는 눈치를 못 채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가 아이가 자기 성취감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막 즐거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고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저를 보면 또 막 즐겁겠죠. 왜? 제가 이 아이에게 지적 욕구, 자기 성취감, 셀프 컴플리시먼트죠. 이런 거를 인간에게 가장 높은 그 인트린직 그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고 마음껏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이 안에서 아무도 못 보던 그 모든 것들을 아이가 다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주는데 저는 이 아이가 기프티드 차일드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런 부모님한테 이제 그 이메일을 제가 엊그제 썼는데 부모님이 아마 저한테 리스판드를 했는데 눈물을 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리스판드가 왔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보내면서 이것이 너의 위키엔드의 그러니까 선물이길 바란다 이러면서 기쁨이길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을 해서 보냈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고 요즘은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서클 타임 할 때 조금 앉아 있다가 이제 제가 딱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가 너무 이제 잘 알아요. 제가 딱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다 이렇게 근데 아이가 앉아서 선생님하고 그 서클 타임을 할 때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이 뭐 말을 하면 거기다 참견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참견도 하고 아이가 그전에 제가 봤던 그 모습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저하고 훈련이 돼서 그런 것들보다도 이 아이 스스로가 이제 세상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성취감이에요. 자기 성취감을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느끼게 하면 어떤 문제와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모든 문제가 스탑이 돼요. 아이들이 자기 성취감을 보기 시작하며.
그러면 이제 지적 욕구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 너무 좋거든요. 그 어떤 뭐 선생님이 뭐 아이스크림을 주고 엄마가 뭐 케이크를 주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제 고등동물이잖아요. 이 인텔리전스가 이 지적 욕구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이 맛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심한 장애 아이도 그거를 맛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마 요 아이도 이제 저랑 만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자기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어리지만 얘는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하는 중인 거잖아요. 한 번도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해보지 않았던 애기 같은 아이였는데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감정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위에서도 엉덩이에 살짝이라도 거쳐놓지만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 누가 시켜서 그래요? 제가 물론 떨어진다 똑바로 앉아 이렇게 시키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너 똑바로 앉아야 돼.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움직이면 안 돼. 제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또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막 아이를 끌어다가 막 앉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움직이면 조금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움직이게 하고 이제 제가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돌아와서 앉고. 근데 처음에는 돌아와 앉지도 않죠. 뭐 들은 척도 안 하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몸으로 가가지고 이제 안 되면은 제가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앉히는 게 아니라 번쩍 들어서 제가 장난을 좀 치고 스윙도 좀 하고 그럼 막 아이가 깔깔깔깔 웃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서서히 서서히 몸이 적응을 해 나가는 거고 의자에 앉는 모습은 적응해 가고 아이가 앉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하고 이제 월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재밌게 월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 자신과 실망했다가 잘 못하는 자기를 만나면 또 실망했다가 또 감정을 추스렸다 하지만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도 이제 실망은 하지만 얼른 자기가 어때요? 레귤레이션을 해서 자기가 얼른 스위치백 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살짝 실망한 아이에게 봐, 너 잘할 수 있어 하는 느낌이 아이 스스로가 들도록 이제 살짝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아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선생님이 살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또 다시 지적 그 즐거움에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에는 아이들이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전혀 없이 너무나 순한 아이들보다는 훨씬 어, 그 지적 능력도 있고 그 아이들을 다룰 줄만 알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아이는 자기와의 만남에서 자기의 성취감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뭘 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나의 성취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만나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와,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었구나. 아, 얘가 얘를 찾게 만들어줬구나. 자기 자신을 찾게 만들어줬구나. 얘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를 처음으로 보게 만들어줬구나. 이게 내 성취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성취감을 매일 맛보지는 못하더라도 once a while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하는 게 월급이 좀 작고 힘들고 이래도 너무 재밌어요. 요 아이들과의 싸움. 이게 뭐 부모고 뭐 이건 다 그만두고 아이와의 그런 일대일의 관계에서 반 안에 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과의 그런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만 이제 마음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세상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하나가 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요 아이 한 명하고 월크를 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가서 이 아이하고 40분, 50분 가까이를 이 아이하고 월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운전해서 가는 시간. 또 이 아이하고 조금 반에서 이 아이가 하는 걸 좀 보고 또 아이 데리고 나가서 제가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그 언어치료사도 저하고 이제 복도에서 엊그제 만났는데 아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실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아이는 뭘 배운 거예요? 어른과 일하는 인터액트 하는 이걸 배운 거예요. 저를 통해 가지고 저하고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저하고만큼은 아이가 이렇게 그 집중력을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어른들과 어른하고 월크할 때는 내가 이렇게 앉아야 되고 내가 어른을 쳐다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습관화가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행동이 그러고 감성이 그러고 이런 거를 제가 서서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를 학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선생님들은 child를 뭐로? learner로 배우는 자, 그 다음에 student 학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러너가 돼야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다른 데 가서도 어른과의 관계가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어른은 가르치는 사람, 나는 배우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지금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어른하고 월크를 해도 그전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전같이 막 울고 땡깡 부리고 막 안 한다 그러고 막 아니면 그냥 보통은 이제 이그노어 해버리죠. 그죠? 어른들 말을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리죠. 아이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근데 이 아이는 다 들었을 거예요. 워낙 아이가 지금 이제 보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버케브러리가 어휘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어휘력은 애들이 다 귀로 주워 담은 거거든요. 다 길어. 옆에서 뭐 얼마나 얘기들이 많아요. 뭐 교실 안에 어른들 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애들이야 뭐 그 나이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가 주워 담은 거예요. 귀가 다 열려 있으면서 듣는데 이 아이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준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능력을 한 번도 보여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메이징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얼마나 이 아이하고 같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끝나가거든요. 4월 말이면.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제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아이 한 명이 한 우주나 마찬가지인데 이 긴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갈 그 80년, 90년의 이 세월 동안에 이 처음 이제 4년 산 이 아이가 그거를 그 스킬을 이 어린 나이에 배운 이익을 가지고 아이가 예를 들면 저를 통해 가지고 저랑 일을 하면서 아이가 조금 더 선생님을 쳐다볼 줄 알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저처럼 계속 많은 이야기를 정말 말을 많이 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아이의 버케브러리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안 보여서 선생님 어디 갔어? 그랬더니 she's disappeared. 이거 disappear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그 4살짜리 아이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뭐 선생님 뭐 대답 이렇게 어깨를 으쓱 하든지 뭐 she's gone 정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disappear. 그건 뭐예요? 아이가 선생님이 없어진 것을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진 거를 아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 인식하고 다 보고 다 있었던 거예요. 단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아이라는 걸 한 번도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아마 집에서는 이제 아이가 많이 이렇게 스포일이 된 아이는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둘째에다가 또 일하는 부모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집에서 부모하고 있는 시간도 짧고 이런 애기같이 키웠을 거예요. 애기같이 키우면은 이 특히나 이게 이제 지적으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기같이 키우는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텐트럼을 부리고 울고 징징거리고 왜? 심심하잖아요. 지적 욕구는 강한데 어때요? 그 지적 욕구가 채워지질 않는 거죠. 이게 부모님하고 앉아가지고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부모님하고 같이 무슨 영화를 보면서 막 부모님이 옆에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아이가 답을 하고 이 이너액트잖아요. 이런 어떤 지적 그런 활동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바쁘다 보면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런 널처링은 할 수 있어도
페어런팅이라고, 전 널처링과 페어런팅을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널처링은 아이들에게 기본 욕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부모님이 다 케어해서 애들을 하지만은, 페어런팅은 거기에 이제 티칭이 들어가거든요. 페어런팅에는 아이들한테 자리에 앉는 방법, 앉아 있어야 되는 거, 뭐 예의 범죄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페어런팅을 안 하죠.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나 젊은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누가 고생을 해요? 아이들이 고생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부모님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고생을 하죠.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다른 나 말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미움의 대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힘들죠. 부모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아이를 미워하는 이 어른들이 당연히 잘못했죠. 그걸 뭐 말할 여지가 없지만은, 이제 다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20명의 아이들이 반에 있으면 진짜 예쁜 아이들이 있고 미운 아이들도 있고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아이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선생님은 말 잘 듣는 아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 안 듣는 그 아이들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되겠죠. 왜 말을 제 아이가 안 듣는지, 왜 어른을 쟤는 저렇게 믿지를 못하는지, 왜 어른들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해보면은 이 아이들하고 이제 커넥트를 할 수가 있죠. 많이 얘기했네요. 오늘도.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티칭의 의미보다는, 제가 아, 하고 싶은 그런, 누군가에게,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에게,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에게, 뭐 어쩔 수 없는 선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구어체로 연설조가 아니고 강의가 아닌 구어체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많이,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글로 된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국말로 막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말이 구어체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그 지적 즐거움, 저도 지적 즐거움이에요. 이 꼬맹이를 만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지적 즐거움.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가 이제 살린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 이제 모든 학교들이, 미국에 이제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들의 부속 그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 에듀케이션. 그래서 물론 학교 슈퍼인텐던트, 학교 뭐라 그러죠? 그 교육감이라 그러나, 그 그러니까 교육군이니까 이게 여기가 그 슈퍼인텐던트 하에 이제 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4살, 5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얼리 리터러시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엘레멘터리라 그래서 어, 킨더가든 아이들부터 2학년 아이들까지, 요 아이들의 IEP가 있는 아이들, 개별화 교육, 그 IEP가 있는데, 그 IEP에 리딩, 리터러시에 대한 리딩, 스펠링, 뭐 이런 리터러시에 대한 그런 교육 그 목표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그래서 두 클래스를 제가 5월 초에 이제 시작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저의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요 꼬맹이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 재밌어요.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근데 이제 반에 가서 선생님을 하라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너무 재밌어요. 특히나 이 특수교육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일반 반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 아이들, 그 아이들의 보석 같은 거를 들여다보고 꺼내줄 수 있는 이 특수교육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이 특수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꼬맹이를 가르치면서 봤던 것처럼, 그동안 4년 동안의 삶을, 이제 4년의 삶을 사는 이 아이, 4년의 인생을 사는 이 아이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하는 것만 보는 이 아이에게서 저는 보석 같은 거를 제가 봤잖아요. 보고 그 보석을 좀 더 샤이니하게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 보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바짝바짝바짝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아이를 만나서 지금 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장애, 특히나 이런 마일드 디서빌리티나 이런 쪽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른의 실패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의 실패가 아니라, 물론 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요 아이들을 해내지 못한, 그 아이들이 조금 다르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어른들의 실패예요, 저는. 저는 그래서, 어, 이렇게 심한, 이렇게 막 누구나 봐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보다는 죄송한 말이지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죠. 근데 그 아이들보다 저는 훨씬 많은, 왜냐하면 요 아이들은 사실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일단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 다들 아이가 건강하고 아이가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3살이 되면서 4살이 되면서 5살이 되면서 또 학교 들어가가지고 읽기 쓰기를 배우는데, 그런 거를 멀쩡한 아이가 말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상하게 읽기 쓰기를 못 배우고, 요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저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미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러신 분들은 어, 다시 대학을 가서 선생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진짜로. 특히나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워보신 그 경험이 있는, 그래서 저는 미국 부모님들 중에서도 미국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선생을 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대학원은 이제 선생 과정이 좀 짧거든요. 왜냐면 그 교양 과목 이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만 투자해서 가서 선생님을 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선생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선생만큼 재밌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도 물론 이제 똑같은 경험을 하겠지만은 진짜 재밌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저렇게 자랐으면은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을 아이를 내 손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온 트랙으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은 그 어느 거에도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여기서 마칠게요. 나중에 제가 또 언제 잠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또 봬요. 잘 지내시고요. 그래요.